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6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우책입니다. 선거가 이제 2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직도 공천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 문명국 어디에도 이런 엉터리 시스템 공천이 없었습니다. 말만 시스템 공천이지 정말 엉터리입니다. 민주당 공천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MB 정부 당시에 친박 학살이 벌어지면서 살아서 돌아오라 하는 박근혜의 말 한마디가 선거 판세를 바꾼 적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정반대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신의계가 쫓겨나고 친박 간별사가 등장하면서 박 대통령의 몰락이 그때 시작됐습니다. 그래도 지금처럼 엉망진창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언론 눈치는 보았습니다. 이런 식의 노골적이며 무자비한 학살은 없었습니다. 이번 민주당의 공천은 문자 그대로 비명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언론부터 사당화를 꾸짖고 있었는데 이재명은 꿈쩍하지도 않았습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5개월의 서리가 내린다고 했는데 한때 친명이었던 이수진은 그저 망연자실 넋이 나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그는 자신 대신에 류삼영이라는 총경을 그 자리에 내리꽂은 것으로 상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강성좌파는 다 남았습니다.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강성좌파들은 그대로 민주당에 다 있습니다. 처음 임종석이 남았을 때 이재명의 낙마에 대비해서 남기로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문재인이 주저앉혔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추측은 틀린 모양입니다. 동아일보 이기용 기자는 공천 파동이 벌어졌는데도 금세 단일 대우를 이룬 데다가 문재인까지 침묵하는 현 상황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기용은 이재명이 공천 파동을 벌이면서 민주당을 장악한 걸 두고 한국 정치사에 기록을 세웠다고 썼습니다. 축구 경기에 비유한 그의 표현이 워낙 적나라해서 제가 그대로 옮깁니다. 이렇습니다. 질적 양적으로 이렇게 노골적이고 저급한 반칙이 양산된 경기는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의도의 노골성, 숙청의 과격성, 수단의 저급성 차원에서 과거의 공천 파동들과는 차원을 달리야 한다. 내가 칼럼을 읽으면서 감탄을 한 것은 이기용 기자의 완벽한 정의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의 행동 수칙은 노골적인 의도, 과격한 숙청, 저급한 수단이었습니다. 그게 행동 수칙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가졌던 의문을 그때 풀었습니다. 그동안 이재명의 저질한 도덕성과 저급한 지식 그리고 대놓고 거짓말을 하면서도 상대방을 모욕하는 뻔뻔함에 대해 경악한다는 이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숭배하고 당에는 친명으로 득식을 대고 개딸 같은 팬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공인으로서 요구되는 수준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데도 이 나라 좌파들은 어떻게 이재명을 중심으로 뭉칠 수 있는 것인가요? 이기용이 그 해답을 내놨습니다. 이미 2년 전 대선 패배 직후부터 이재명을 거점으로 민주당 장악을 연구해온 그들에게 이 대표의 도덕성, 공인의식 수준은 전혀 고민거리가 아니다. 사실 이재명이 어떤 도덕성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공인의식 수준이 뭔지 이건 전혀 고민거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재명을 디딤돌로 해서 대한민국을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 그게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그 뒤에 덧붙인 친절한 해설은 내가 이재명을 잘못 본 게 아니었구나 하는 묘한 안도감을 안겼습니다. 이렇습니다. 온갖 범죄 혐의를 받고 은밀한 관계였다고 폭로한 상대 여성을 헌증 환자로 몰아붙이는 뻔뻔함과 도덕적 죄람이 드러나도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스스럼치 않는 인성이 드러나도 법인카드로 일제 샴푸를 사는 비천한 공인의식이 드러나도 그들은 개의치 않는다.
오로지 낙점의 기준은 목적 달성을 위해 안면 몰수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생존력 전투력이다.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을 두고 같은 동아일보 김순덕 대기자는 만독불침이라고 했습니다. 만독불침. 별명이 만독불침이라는 이재명은 자기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일반인의 상식과 상상을 뛰어넘는, 그래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도 이재명은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독도 침범할 수 없는 그런 몸이다. 마치 무협소설에 나오는 얘기 같은데요. 만독불침. 저는 이재명을 안 지 꽤 오래됐는데 이런 별명을 갖고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과연 40 총선은 만독불침 이재명을 끌어내리는 기회를 줄까요? 아마도 이 나라 우파들이 90%는 방탄조끼를 벗은 이재명의 추락을 기원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 나라는 편이 갈렸습니다. 그리고 갈린 편의 절반은 지금 절박합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한국갤럽이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조사한 결과입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36%였습니다. 이는 직전 조사인 3월 5일부터 7일까지의 조사, 그때 39%보다 3%포인트가 내린 수치입니다. 29%에서 꾸준히 올라서 40% 직전까지 가는데 39%에서 다시 3%포인트가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는 57%로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긍정평가 이유는 의대 정원 확대 23%, 그리고 외교가 12%, 결단력, 추진력, 뚝심이 7% 등이었습니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다들 아시겠지만 경제, 민생, 물가가 16%로 여전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외에 독단적이다, 일방적이다 9%, 그리고 소통에 미흡하다, 뭐 비슷한 얘기죠. 그것도 9%, 그리고 이 둘을 합하면 18%입니다. 그 외에 의대 정원 확대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7%였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지난주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37%, 직전 조사와 같았고 민주당은 32%로 1%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약진은 계속됐습니다. 지난주보다 1%포인트가 오히려 상승을 한 7%를 기록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약간 더 내려와서 2%, 그리고 녹색정의당은 1%, 새로운 미래 자유통일당, 진보당 모두 1%였습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17%로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가 줄었습니다. 선거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무당층은 점차 줄어들 겁니다. 한국갤럽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40대, 50대 핵심 지지 기반을 공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지지 세력과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세력이 거의 비슷하다. 민주당 지지자 셋 중에 한 명은 투표할 비례대표 정당으로 조국혁신당을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최근 민주당 지지도 변동은 공천 갈등 외에 조국혁신당 등장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사실상 지지층 감소가 아닌 분화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의 지지도가 올라간다고 해서 그것이 민주당 지지도가 내려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분화하는 것이다. 역시 지민 그리고 비조인가요? 지역구는 민주당, 그리고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일각에서는 진민비조의 교차투표를 이해를 하기도 하지만 많은 평론가들은 결과적으로 진보 좌파의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이 민주당으로서는 결코 손해는 아닐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말하자면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를 찍기 위해서 더 많이 투표수로 몰려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역구에 그만큼 민주당을 지지하는 투표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파이가 커지고 있다. 자, 어떻든 정부 견제론이냐 지원론이냐 이걸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은 또 이렇습니다.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예, 지원론이죠. 응답이 40%. 그리고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이른바 견제론 응답이 49%. 그런데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 측에서는 46%가 야당 승리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여당 승리를 원하는 응답은 불과 14%에 불과했습니다. 무당층의 정치 성향이 잘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한편 비례대표 정당투표 의향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이죠. 국민의 미래를 찍겠다는 응답이 34%였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대표 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24%였습니다. 그런데 조국혁신당도 만만치 않습니다. 19%를 드러냈습니다. 그 외 개혁신당은 4%,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는 각각 2%. 그러니까 사실상 비례대표로서 의석을 얻지 못할 수준입니다. 한편 한국갤럽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여론조사도 함께했습니다. 먼저 정부가 내년 대학 입시에서 의대 입학 정원을 기존 3,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린다는 방침에 대한 의견입니다. 정부안대로 2,000명 정원 확대, 의견이 47%, 그리고 정원 규모와 시기를 조정한 중재안을 마련해야 한다 하는 응답은 41%, 정원을 확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도 6%를 나타냈습니다. 의료교육 반발에 대해서는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무려 49%, 그런데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38%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처음 국민의 지지를 받았으나 의사의 반발로 사태가 장기화되고 의료 대란이 벌어질 조짐이 보이면서 정부 여당이 부담이 되고 있다. 그것도 아주 많이 되고 있다. 자, 공천이 마무리되자 민주당은 부쩍 낙관론이 커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열린우리당을 제외하고도 180석을 챙겼던 망외의 대승을 거뒀던 21대 총선 같은 대승을 꿈꾸는 모양입니다. 민주당 총선 전략본부장이죠. 한병도가 예상한 각 지역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수도권은 한강별대에서 약세를 보이는데 정당 지지도가 회복되며 전반적으로 박빙 열세에서 박빙 또는 박빙 우세로 전환됐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서울 전반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압도하고 있는데 개별 지역구에 들어가서 후보를 대입을 하면 이기는 후보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 바로 그 점입니다. 그리고 인천 경기는 국정 견제론이 높다는 점에서 다수 지역 우세가 예상된다. 솔직히 지금 인천 경기는 민주당이 우세합니다. 대전은 일반적으로 서울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데 정당 지지도는 약간 열세인데 후보 경쟁력이 우세해서 박빙 구도로 판단한다. 대전 역시 후보를 대입을 하면 국민의힘이 이기는 곳이 없습니다. 세종은 전통적 강세 지역으로 우리가 우세하다. 민주당 입장입니다. 충북 충남은 천안, 아산, 척추권은 박빙 우세로 판단하고 당진과 논산, 계룡, 금산, 정평, 진천, 음성이 박빙이다. 이 전부 다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열세 지역인 TK와 부울경은 한병도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TK는 민주당이 꾸준히 노력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PK는 정당 지지도에서는 열세지만 인물 우위 지역을 중심으로 기대하고 있다. PK가 이렇게 된 건 지난번에 이재명 헬기 사건이 아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한병도가 뒤에 이렇게 부인을 합니다. 최근 민주당 지지도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지금 PK를 핵심 전략지로 판단하고 있다. 아마도 세석 정도를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한병도가 예상한 안방 호남과 그리고 강원 제주의 사정은 이렇습니다. 호남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여론이 팽배해 압도적 우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근처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강원은 전체 판세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춘천과 원주에서 승리를 기대한다. 제주는 세 개의 지역 석권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최근 흐름을 분석하면 지금부터가 진짜 승부처이기 때문에
현재 분석도 유동성이 클 것으로 분석된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민주당이 분석한 비례대표 의석은 이렇습니다. 외부 여론조사 분석 평균치를 내보면 더불어민주연합, 이 민주당 위성정당이죠. 더불어민주연합이 13석 플러스 알파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 그러니까 14석 정도가 아마 맥스일 겁니다. 결국 민주당은 15일 4월 10일 총선 판세에 대해 지난 21대 총선보다는 못하지만 지역구에서만 130석에서 140석 가량을 얻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놀라운 판단입니다.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야권 성향, 조국혁신당 등이 얻을 비례대표 의석까지 더하면 과반을 훌쩍 넘어 170석 안팎에 이를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아마 이재명은 이제 조국과 완전히 손을 잡기로 결심을 한 모양입니다. 한웅현 홍보본부장은 15일 여의도 당사에서 연 당 전략본부 홍보본부 합동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력별 판세를 종합하면 지역구에서 130석에서 140석 정도 승리할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니까 그 판단이 한병도뿐 아니라 홍보본부에서도 똑같은 판단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뒤에 비례대표 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 관련해서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외부 여론조사 평균치를 내보면 13석 플러스 알파 정도를 예상한다.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죠. 선거가 좀 더 가까워지면 민주당 지지층이 더불어민주연합으로 결집하는 양상을 보일 것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민주당의 총선 슬로건도 공개됐습니다. 아주 재미있습니다. 민주당의 총선 슬로건은 못 살겠다 심판하자로 정했다. 저는 마치 이승만 정부 때인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 당시 그랬죠. 못 살겠다 갈아보자. 미래 준비만 해도 될까 말까 한 상황에 심판 이야기를 해야 하는 작금의 현실이 안타깝다. 그 말 뒤에 한웅현 홍보본부장은 심판해야 할 5대 사건으로 이채양 명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채양 명주 그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태원 참사, 최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 그리고 양평 고속도로 의혹, 그리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 의혹, 그리고 주가 조작 의혹 등입니다. 이채양 명주. 보조 슬로건은 심판해야 바뀝니다. 입니다. 글쎄, 그걸 슬로건으로 해서 총선을 치른다고요? 그러면 민생은 누가 살핍니까? 자, 이제 사전투표까지 남은 시간은 3주일 정도입니다. 3주 정도 있으면 사전투표를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총선 프레임을 한동훈 대 이재명으로 묶으려고 합니다. 이는 검사 대 범죄인 구도입니다. 그러나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한 지 2달이 지나면서 한동훈 약발이 묵혀드는 게 점점 줄어드는 것이 확연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조국혁신당이 등장했고 조국이 내세운 조국 대 윤석열 구도가 조국혁신당 돌풍이 일게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이재명이 윤석열과 맞짱을 떠야 하고 그리고 조국이 윤석열 심판론을 내세우는 걸 막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좌파 지휘부는 진영의 모든 화력을 윤석열 심판에 집중하라는 지침을 내릴 것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선거 전이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면 집권 여당으로서는 방어하기 아주 힘든 악재가 될 것입니다. 중간 평가에서는 늘 권력 쪽이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조국당도 비례대표 후보를 발표했습니다. 15일 조국, 황운하 등 비례대표 후보자 20명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장은주 비례대표 후보 추천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101명 신청자 중에 20명을 선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나머지 81명은 물먹은 겁니다. 조국은 정치개혁, 황운하는 경찰, 검찰개혁 분야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각 후보별로 이유가 설명된 겁니다. 그러니까 조국은 정치개혁, 황운하는 경찰, 검찰개혁, 그리고 신장식 대변인은 언론개혁, 박은정 전 법무부 검찰 담당관과 그리고 차규건 전 법무부 출입국 관리본부장은 검찰개혁,
김형년 전 법무비서관은 사법개혁 분야 인재로 선발됐습니다. 이혜민 전 미 구글 본사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는 과학기술 분야, 그리고 김재원, 리아라는 가수죠. 이 김재원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선발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국, 황운하 등 곧 감옥에 가기로 예정된 이들 외에 박은정, 차규근 등 반윤 검사들이 비례대표 후보가 된 겁니다. 자, 하나만 더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봉주가 낙마를 하자 강북을 빈자리를 놓고 각축전이 벌어졌습니다. 차점자죠. 이 박영진을 주장하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어제 제가 방송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민수 대변인 등 또다시 친명횡재 조짐을 보이고도 있습니다. 어떻든 민주당은 경선에서 승리한 정봉주의 공천을 14일 밤 취소하고 후보 재추천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친민계 지도부에서는 해당 지역구는 당헌 당규상 전략공천 지역이 됐으므로 제3의 인물을 공천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용진은 그 말을 듣고 펄쩍 뛰죠. 그러나 반증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앞서 서대문갑 경선 후보로 선정됐던 성치훈은 과거 행적이 문제가 돼서 경선 후보가 취소됐는데 차점자인 김동화가 그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경선에서도 이겨 그리고 김동화가 최종 후보가 됐습니다. 박용진 의원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은 사실을 들며 형평에 맞게 판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박용진이 말입니다. 4년 전 총선에서 부산 금정 후보 문제가 불거지자 차점자로 교체가 됐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는 서울 서대문갑에서 성치훈 자격이 박탈되고 차점자 김동화가 부활됐다. 당에서도 박 의원을 포함해서 후보를 재추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금 분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홍익표, 박지원 등입니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한마디 했더군요. 박 의원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카드다. 배제된 게 아니다. 유권자 입장에서 가장 좋은 사람을 후보로 내세운다는 기준에서 결정해야 한다. 심지어 박지원도 박용진 편에 섰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장담하건대 그들이 정의의 편에 선 게 아니라 모두 다 이재명 뒤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